즐거운 속성량 정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연계에서 충분조건, 필요조건 관련되고 공부할 시간입니다. 충분조건, 필요조건 공부 여기는 아주 중요해서 시험에 거의 뭐 필수적으로 한두 문제가 기본 나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저 뒤에 가서 산술기하 쪽도 그렇지만 명제 쪽에서는 충분조건, 필요조건, 그 다음에 뭐 산술기하 이쪽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 충분조건, 필요조건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 다음 중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XY는 실수다. 대부분 뭐 실수라는 조건이니까 뭐 괄호는 따로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P면 Q이다 뭐 이런 말 할 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말 있잖아요. 그럴 때 자. P가 필요 조건이다 그 말은 필요 조건이다 요 말이 참이다 그 말이지 화살을 맞는 쪽이 요것은 옳지 않고 그 말이야. 충분 조건은 아니다. 충분 조건 이렇게 성립하면 충분 조건이라고 하겠지 P가 이제 요것만 성립하고 얘는 성립하지 않는 이런 관계를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자, 저런 것을 이제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 말이야.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P면 Q다. 자, 왼쪽을 P, 오른쪽을 Q라고 놓고, 자, 이쪽 방향이 옳은지, 이쪽 방향이 옳은지 하나씩 검토해 보겠어요. 자, 1번. 자, 항상 이런 것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진리집합으로 확인해 봐도 되는 거죠. 진리집합이. 근데, 진리집합까지 굳이 뭐 동원 안 해도 그냥 좀 읽어보고, 명제를 좀 많이 공부했으면 좀 읽어보면 옳은가 그런가 조금 감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항상 옳은가 그런가 따질 때는 반례 같은 거 생각해보는 거, 반례. 즉, 그것이 성립하지 않는 반대되는 예 같은 게 있나. 그런 숫자 같은 거 넣어보거나, 이렇게 해보면 좀 알기가 쉽습니다. 자, 굳이 다 식으로 막 인수분해하고, 굳이 이렇게 안 따져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좀 판단이 잘 안 서거나, 그러면 그때나 이제 좀 수학적인 식으로 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자, 이제 편하게 그냥 알아본다면, 1번. 자, 먼저 이렇게 P면 Q다 보는 겁니다. X가 Y랑 같으면 편하게 읽어보세요. X가 Y랑 같으면 X제곱은 Y제곱하고 같니? 맞는 거죠 그냥. 그냥 이 말은 맞는 말이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따지면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실제 문제 풀 때 물론 거꾸로 방향 다 이렇게 알아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명제 개념 시간에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 이쪽 방향이 지금 맞는 말이야. 근데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P면 Q이다는 참이 아니어야 돼. 충분 조건이 아니어야 되니까. 근데 요 말은 참이 안 돼야 되는데 이미 참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답은 아니겠다. 그 말이죠. 알겠죠? 자, 이제 요것은 검토 안 하겠습니다. 답이 아니니까. 자, 두 번째. 요 녀석이 이거이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XY 곱이 0 이상일 때 이렇게 말한다겠지. 절대값 풀리는 거. XY가 음수라면은 마이너스 XY라고 쓴다겠어요. 이렇게 썼다면 이거이면 이렇게 볼 건데 이거이면 할 때 XY가 0 이상이면 그 말이야. XY가 0 이상이면이 XY가 0 이상이면 이렇게 있는 거지 지금. 그렇다면 XY가 이러냐. 자, 이것은 쉼표인데 쉼표는 동시에 성립하는 걸 말한다 했어요. 또는이 아니고. 그래서 X가 양수, Y도 양수인데 동시에 그 말은 둘 다 양수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말은 이거이면 둘 다 X, Y가 둘 다 뭐 양수다 이 말인 거야. 이 녀석이 0과 같거나 크면 X, Y는 둘 다 양수다. 그럼 둘 다 이게 양수냐 그 말인데 둘 다 음수인 경우도 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양수다 그 말은 틀린 말인 거지. 그래서 이쪽 방향의 말은 지금 틀렸다 그 말이야. 그럼 반대 방향의 말도 알아봐야지. 조건에서 이쪽은 틀려야 되니까 이건 성립했지 지금. 반대쪽 말. 자, 여기서 꼭꼭 읽어보요. 둘 다 양수이면 이 녀석은 이러냐. 자, 둘 다 양수니까 XY가 양수이지 곱이. 양수니까 절대값 풀어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둘 다 양수면 쟤는 그럼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인데 맞다 그 말이야. 이것은 맞는 말이구나. 2번이 지금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 답이겠죠 그러면. 자, 2번이 답일 텐데 일단 놔두고는 3번.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이쪽이 크면 자, 양수 음수를 막론하고 절대값은 양수 음수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X쪽이 절대값이 크면 그 말이야. Y보다 절대값이 크다면
절대값이 크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양수이면서 크는 경우도 있고 음수이면서 막 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 녀석은 얘냐. 근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y 제곱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같은 거라 그랬어요. 양수든 음수든이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이런 거지. x, y가 절대값 이쪽이 크면 그 말인데 이러면 이것의 제곱과 이것의 제곱이 얘가 크냐. 이렇다면 얘가 더 크냐. 이것의 제곱값이 얘 제곱보다 더 크냐. 양수음수 막느라고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이거 맞는 말이지.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구나 그 말이야. 이쪽 방향의 말이 지금 맞아요. 이쪽 방향이 맞으니까 틀려라 한다고 했으니까 맞았으니까 이것은 조건에 안 맞는 내용이지. 답은 아니겠다 그 말이야. 4번. 자, 이건 이제 동시에라고 이제 심플하니 x, y가 동시에 0이면 둘 다 0이면 그 말이야. 둘 다 0이라면 이 녀석은 성립하는 거야 그 말이야. 둘 다 0이라면 0, 0 노공 되는 거지. 그러면 0은 0이다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고 있다. 이 방향이 지금 말이 참이야. 둘 다 0이면 이것은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맞다 그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 따질 거 없이 조건에 안 맞다 그 말이야. 답은 아니겠다. 5번. 또는이야. 또는이란 말은 적어도 하나 그 말이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양수이면 그 말이야. 적어도 하나가 양수라면 이 녀석의 제곱값은 0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쪽 방향의 말을 또 확인해 본다겠지. 자, 적어도 하나가 양수면 적어도 하나가 양수니까 뭐 둘 다 양수여도 되고 한 녀석만 양수고 한 녀석이 뭐 0이어도 되고 또는 한 녀석이 양수인데 한 녀석이 음수여도 되고 막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것은 0보다 크냐? 우리가 제곱들이잖아요. 제곱들의 합이 0보다 큰 것은 0만 아니면 0보다 큰 거지. 둘 다 0만 아니면. 그러니까 둘 다 0만 아니라면 이것은 항상 성립하는 거죠. 음수가 들어가든 양수가 들어가든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커지니까. 각각 커지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양수이면 그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가 양수라면 어떤 녀석이 뭔가 양수는 있다는 거지. 한 녀석이든 두 녀석이든. 그렇다면 그것의 제곱들의 합은 반드시 0보다 크겠죠.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아야 되는데 맞으니까 답은 아니겠다 그 말이야. 답이 맞는 것은 2번만 되겠어요. 자, 이것은 답을 찾을 때 굳이 반대 방향까지 다 알아볼 필요는 없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 조건에 맞는 것 중에서 먼저 골라보면 돼요. 조건에 이제 맞는 걸 찾아보면 금방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이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보셔야죠. 자, 다음 중 두 조건 비교해서 P가 Q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 자,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P랑 Q가 있을 때. 이 말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 P면 Q이다, Q면 P이다가 모두 참일 때. 다른 말로 진리집합을 이야기한다면, 진리집합이 만약에 나 Q가 있다, BQ가 있다. 진리집합끼리는 둘이 같은 집합일 때 그 말을 했지. 여기서 이렇게 알아보거나 진리집합끼리 같은 집합인가 알아보거나 뭐 둘 중 한 가지 뭔가 알아보면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가능한 것으로 그냥 얼른 알아보면 됩니다. 1번. 자, 요 방향을 읽어보면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그냥 읽어만 봐도 좀 감이 올 거예요.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자, 이쪽 방향의 말은 참인 거지. 네. 이런 건 참을 따지기 전에 그냥 x제곱이 4다 그러면 뭐야? 여기 집합은 2하고 마이너스 2. 여기 집합은 2. 그렇죠? 진리집합이 2, 얘는 2하고 마이너스니까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은 아닌 거지. 이렇게 같은 집합은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말은 둘이 이렇게 같은 집합이다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걸 말하는 거고. 네.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합이 틀리니까 한쪽이 부분 집합이 되지 않잖아요. 같은 집합은 아니지. 이것은 아니겠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2번. 이 녀석에 더한 거. 그 녀석이 얘랑 같으면 XY는 0 이상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근데 이 말 조금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라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본다면 2번이 자, 이거이면 그 말이야. 또 이거이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XY가 양수다. 여기서 했는데 이렇게 더했을 때 따로따로 더한 거랑 같다는 게 어떤 뜻이냐. 자,
만약에 한 녀석이 이런 경우는 둘 다 만약에 양수라는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성립해요. 둘 다 양수인 경우 숫자로 좀 알아본다면 만약에 둘 다 뭐 3하고 2였다. 3하고 2 당연히 성립하는 말이죠. 요게 성립하는 경우 다 알아보는 게 아니? 둘 다 양인 경우 성립하겠다고 말이야. 만약에 한 녀석이 양인데 한 녀석이 0이면 어떨까? 자, 이것도 성립하는 거지. 얘도 지금 성립하는 케이스고 얘도 성립하는 케이스예요. 하나가 0이고 하나가 양수여도 성립하는 거고. 만약에 둘 다 0이면 당연히 성립하지 또. 둘 다 0인 경우. 그럼 이번에 한 녀석이 만약에 음수이고 한 녀석이 0이거나 그러면 음수이고 0이거나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역시 이것도 성립하는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녀석이 이건데 얘들 둘 다 음수다. 그럼 둘 다 음수 여기다 이렇게 넣었을 때 절대값을 해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로 절대값이고 따로따로니까 합이고 맞지? 이것도 맞는 말이야. 둘 다 음수인 경우를 넣어봐도 맞아요. 자, 근데 이런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맞는데 둘 다 0이든 한 녀석이 양수든 한 녀석이 음수든 한 녀석이 0이든 뭐 둘 다 양수든 다 성립하는데 자, 이 녀석이 만약에 한 녀석이 이건데 한 녀석이 플러스 2다 이럴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럼 이것의 절대값은 1인 거지. 이제 마이너스 더하기니까. 자, 이것의 절대값은 1인데 이것은 더하면 5가 돼서 이건 안 맞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 경우는 안 맞다고 말이죠. 둘 다 부호가 틀릴 경우 둘이 부호가 틀릴 경우 있잖아요. 둘이 부호가 틀리다 그 말이 뭐야? 둘이 곱했을 때 음수인 경우 그 말이야. 부호가 틀릴 때는 요 경우만 요게 좀 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성립한다는 것 자체는 요 녀석이 아니다 그 말이야. 요 녀석이 아니다. 요 경우만 지금 안 맞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 경우가 아니다가 부정이잖아요. 부정이니까 x, y가 0 이상이다 이 말 되겠지? 요게 성립한다 그 말이 번역하면 x, y가 0 이상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둘 다 음수일 때 아니 부호가 틀릴 때만 요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부정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말을 넣으면 이 말하고 같아. 그러니까 요 말하고 요 말은 뭐야?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둘 다 참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양쪽 방향의 말이 다 참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이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절대값 때문에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C표는 동시라고 했어요. X, Y가 둘 다 1과 같거나 크다면 둘이 곱하면 당연히 1과 같거나 크겠지. 그래서 이쪽 방향의 말은 참이겠다. 그 말이야. 이쪽 방향이 더 참인 거라고 해야 돼. 자, X, Y가 곱했을 때 1과 같거나 크면 X, Y가 둘 다 1과 같거나 크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거꾸로 읽으면 곱했을 때가 1보다 같거나 크면 같다는 거 잠깐 놔두더라도 곱했을 때 1보다 크다면 둘 다 1보다 큰 거냐 그 말인데 그런 건 좀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곱했을 때 1보다 같거나 큰 경우라는 게 만약에 x라는 녀석이 4다 y가 2분의 1이다 그래요. 그럼 당연히 곱하면 1보다 크지. 그렇지만 둘 다 1보다 큰 건 아니지. 그렇죠? y가 1보다 작을 수도 있겠네. 한 녀석이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은 성립해야 한다. 또는 둘 다 음수해도 되겠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봐요. 둘 곱하면 6이니까 1보다 크지.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곱해서 1보다 크다고 해서 둘 다 1보다 큰 것은 아닌 거다 그 말이에요. 이쪽은 옳지가 않다. 그래서 얘는 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4번. 자, 이것은 뭡니까? 이제 부분집합으로 해보면 되겠지. 수의 범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7보다 작은 모든 수. 7보다 작은 모든 수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그러니까 뭐야? 이 녀석이 저기에 부분집합인 거지. 여기는 여기에 부분집합이 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말은 부분집합이 안 되니까 참이 아니고요. 이쪽 방향은 부분집합이 되니까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자, 어쨌든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거지. 한쪽만 참이니까. 자, 이것은 둘이 합해서 양수이면 그 말. 둘이 합한 값이 양수이면 적어도 한 녀석이 양수다. 둘이 합한 녀석이 양수라면은 합했는데 양수야. 그렇다면 적어도 한 녀석은 양수냐. 자, 우리가 둘이 합해서 양수다. 네? 일단은 만약에 둘 다 음수라면 어떨까요? 둘 다 음수라면 여기다 클 수가 없지. 만약에 하나가 음수인데 하나가 0이다. 이건 양수가 될 수 없는 거지. 음수라면 0이 있을 때니. 그러니까 이거 더해서 양수라는 것은 둘 다 음수거나 이래면 안 되고
한 녀석만 음수다 그래도 안 되고, 잉? 양수가 없는 녀석은 안 되겠지. 양수가 뭔가 있어요. 얘가 음수가 있다면 반드시 얘는 또 뭔가 양수가 있어야 이걸 플러스해서 양수 될 거야. 그러니까 더해서 양수라면은 그 중에 한 녀석이라도 양수인 녀석이 있어야 더했을 때 양수가 되겠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한 녀석이 양수다. 그 말은 맞겠다. 그 말이야. 자, 이번에 적어도 한 녀석이 양수이면 말이죠. 적어도 한 녀석이 양수다. 그 말이야. 적어도 한 녀석이 양수이면 둘이 더한 값은 0보다 크냐? 한 녀석이 적어도 한 녀석이 양수라면 둘이 더하면 양수냐 그 말인데 우리가 적어도 한 녀석이 양수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얘 플러스 2 그래봐요. 그러면 적어도 한 녀석이 양수인 거지 이 경우에 y가 2라면 적어도 한 녀석이 양수인데 둘이 더했을 때 양수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말은 옳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알아보면 쉬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필요 충분 조건인 건 2번이 되겠네요. 2번. 아까랑 달리 똑같아요. 자, 3번에 세 조건 이것에 대해서 답을 오는 거 골라라. 자, 이런 것은 이제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뭐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이런 거 나오면 수직선에서 알아보는 게 가장 알기가 쉽다 그랬어요. 저렇게 나오면 수직선에 찍어봅니다. 근데 P 같은 경우는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방정식이라서 이것은 방정식의 해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것을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P 같은 경우는 좀 별도로 x제곱 빼기 6x 빼기 7은 0인데 이것은 해를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7하고 마이너스 1이 해예요. 그래서 저것을 이제 집합으로 좀 나타내면 저것의 진리집합을 나중에 P라고 합시다. P라는 집합은 안쪽에 수직선을 그냥 나타냅시다. 수직선이. 이것은 어차피 수직선으로 풀 거라서 진리집합보다는 수직선으로. 그 다음에 R도 저거 좀 풀어줘야 돼. R이라는 게 이것이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것은 해집합이 절대값 치운 녀석이 2보다 크든지 절대값 치운 녀석이 마이너스보다 작든지 그다음이지. 이쪽 방향이 이쪽으로 서 있을 때는 이 녀석이 2보다 크거나 반대쪽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그러면 성립한다 했어요. 그래야 절대값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넘어가서 5보다 크다고 얘는 넘어가면 플러스 3이니까 1보다 작다지. 자, 요거 또는입니다. 합집합이 이거 또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R인데 저거 이제 수직선에 좀 표시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 먼저 P는 뭐야? 아까 이제 마이너스 1하고 7이었죠, 해가. 마이너스 1 그러면 대충 여기 잡아놓고 마이너스 1. 그다음에 7은 뭐 이쪽 큰 숫자니까 이 7 잡아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P야. 이 점 자체가 지금 점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라지 진리집합 라지 P라고 합시다. P라고 하고. 그다음에 Q는 0과 같거나 크다. 자, 0은 이제 0은 뭐 여기쯤 잡으면 되겠지 아무튼. 여기쯤 0과 같거나 크다. 0과 같거나 크다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거 지금 Q라는 진리집합입니다. 그다음에 R은 아까 본 것처럼 1보다 작다, 5보다 크다. 자, 여기고요. 1보다 작다니까 1은 여기고 이렇게 가겠죠. R이고요. 그다음에 5보다 크다. 그러니까 7이니까 여기가 7이니까 7보다 조금 왼쪽에 5를 좀 잡아주면 되겠죠. 5보다 크다니까 그렇게 가면 얘가 바로 R이 되겠죠. 이제 집합을 다 저기 수직선에 표시했으니까 저걸 가지고 알아보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기억. 먼저 이제 P는 R에 기한 충분조건이냐, R에 기한 충분조건이냐. 충분조건이냐는 요 말이 참인가 알아보는 거지. 참이다 그 말은 부분집합 되면 참인 거지. 자, P는 뭡니까? 여기 점 2개밖에 없어. 여기 마이너스 1하고 7 2개입니다. 이 2개의 녀석인데 그 녀석인 R은 뭐야? 이거랑 요거잖아요. 5보다 크다, 1보다 작다. 근데 요 녀석은 1보다 작다 이거예요. 여기 7은 5보다 크다에 속해 있잖아요. 부분집합이 지금 되는 거지. 부분집합이 되니까 이것은 참이다 그 말이야. 얘는 참이다. 그리고 이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 말은 요 녀석이 참이냐 그 말인 거지. 필요 조건이니까 Q가. 요 녀석이 참이다 그럼 다시 쓰면 R이면 Q이다 그 말이죠. 지금 거꾸로 쓰면 방향이 왼쪽일 때는 좀 헷갈리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을 바꿔서 쓰는 게 좋아요.
나달이면 Q이다. 요 말이 참이야 그 말이야. 자, 나달이죠. 자, 나달은 R이 이거야. R 이거니까 나달이 이것의 부정이니까 뭡니까? 이것의 여집합. 자, 이거보다 작다, 이거보다 크다 여집합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1에서 5까지를 말하지. 예. 여기서 이제 나달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달을 말해요. 예. 나달은 1에서 5까지겠다 그 말이야. 이것이 나달입니다. 1에서 5까지. 여기서 여기 그 말이야. 자, 표현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살짝 해서 이게 나달이니까 R에 여집합을 쓰면 되겠지. 물론 여기는 새까맣게 칠해줘야 됩니다. 까맣게 칠해서. 아무튼 여기 이렇게 나달이야. 그 다음에 Q. Q는 뭡니까? 아까 Q는 요 녀석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과 같거나 크다. 0과 같거나 크다가 Q야. 그러면 요 녀석이면 0과 같거나 큰 집합. 이게 부분집합이 되냐고 이렇게 부분집합 되냐 그 말이죠. 이것이 나달인데 R의 여집합인데 요 녀석이 0과 같거나 크다. 자, 1에서 5까지는 이건데 0과 같거나 크다는 이거니까 당연히 요 녀석이 여기에 부분집합 되잖아요. 지금. 요 녀석이 여기에 부분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이것은 참이구나 그 말이야. 그런 거. 그 다음에 디귿번. 자, P 또는 not Q. 야, 말이 조금 길죠. P 또는 not Q 그 말이야. 이거랑 그 말이야. 이거랑 R하고의 관계인데 R. 이것은 R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냐. 자, 이것은 요 말도 참이고 이 말도 참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은 이제 수직선에 알아보면 되는데 P 또는 not Q. 자, 우리가 not Q라는 건 뭡니까? 이게 지금 요게 Q예요. Q. 자, 요게 Q니까 P 또는 not Q를 좀 따로 해본 다음에 수직선에 일단은 뭡니까? P는 not Q라는 거야. P는 여기고 또는이니까 합집합이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not Q는 Q의 여집합. 요것의 여집합이니까 뭡니까? 0과 같거나 크다의 반대쪽은 이쪽이니까 0보다 작다지. 여기가 여기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줘야지 이제 여집합은 0보다 작다. not Q는 요것은 X가 0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P라는 것은 아까 본 것처럼 마이너스 2라고 7만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는이니까 합집합 그 말이야. 0보다 작다랑 이걸 합하면 자,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에 들어가니까 7만 별도이지. 0보다 작다. 자, 0이 있고 0보다 작다 이거랑 그 다음에 7은 별도로 있으니까 여기 7이 있어야 돼. 7이. 자, 요거 일부러 그 다음에 좀 방정식 정해놨어요. 점 하나만이. 요거랑 요거 합집합. 요것이 바로 P 또는 not Q야 지금. 그치? 얘가 지금 P 또는 not Q 그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이걸까지. 자, 그거랑 R. 자, 근데 R은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R은 요거잖아요.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R. 그다음 5보다 크다는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요것이 R이야. 그러니까 뭐야? 아까 요 집합하고 요거랑 R하고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죠.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둘 다 참이 돼야 된다겠지. 집합으로는 둘이 같은 집합이 돼야 된다겠어요.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이 같은 집합이 돼야 되는데 보다시피 안 같아. 크기가 틀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옳은 것은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다음에 4번 세조건 P카를 대해서 P는 not Q에 위한 필요 조건, R은 not Q에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방금 참이면 돼. 자, 그럼 이제 조건을 주고 다음 중에서 이 말로 인해서 참이 되거나 이걸 찾기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써보면 알아요. P는 not Q에 위한 필요 조건. 그 말은 P는 not Q에 위한 P가 필요 조건이면 이 말이 참인 거다. 그렇지? 이 말이 참이다. 걸 표현하고 그 다음에 R은 또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얘가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이 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두 마디 말이 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이대로만 두고 있지 말고 뭔가 좀 연결을 시켜야 돼요. 뭐냐면 여기는 P가 있고 not P가 있잖아요. 그러면 not P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P로 통일하든지 뭔가 바꿔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뭐 똑같은 녀석으로 바꾸려면 부정되어 있는 녀석과 원래 녀석이 똑같이 바뀌려면 무슨 대우 같은 걸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것이면 이것에 좀 대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대우로 바꾸면 not P니까 앞으로 가서
부정하면 P가 되고 요거 뒤로 가서 부정하면 not R이 되는 거지. 요 말도 참인 거다 그랬지. 그러니까 P면 not R이다 이 말이 참인 거예요. P면 not R이다. 자 근데 요것은 또 얘가 지금 필요 조건이라서 거꾸로 쓰면 화살표 방향을 좀 거꾸로 쓰면 not Q이면 P이다 이 말인 거지. 말이 거꾸로 쓰면 방향이 요 말인 거야. 근데 요 말인데 여기 P가 있고 여기도 P가 있잖아요. 그러면 not Q이면 P다 그 말이 참인데 P면 또 not R이다. 그러니까 여기 P가 있으니까 바로 연결해서 여기 녀석이면 not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 말이야. 전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가지고 놀아보자 이런 뜻이야. 놀아보자. 이 표현을 가지고 알아보자. 알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것이 좀 알아보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알아보기. 그렇죠? 자,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기억, 이은, 디귿. 자, 먼저 P면 R이다. P면 R인가 그 말이에요. not R인가? P면 not R인가. 자, 이 말이 참인 건가 그 말이에요. 자, P면 not R이다. 이거잖아요. 3단 문법으로 이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P면 not R은 여기 있으니까 이 말은 참이구나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 R이면 Q이다. 이 말이 참인가. R하고 Q의 관계. 이 중에서 R하고 Q만 보는 거네. 자, 근데 전체적으로 R하고 Q는 P를 중간에 끼고 있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얘가 여기에 얘가 여기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3단 문법이 not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not Q면 not R이다. 알죠? 그러니까 요 말이 참인 거지. 그렇다면 이 녀석을 대우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꾸면 R이면 부정해서 Q이다. 이 말이 되는 거지. R이면 Q이다. 이 말이 맞구나 그 말이야. 참이다 그 말이야. 참. 자, 그 다음에 P면 not Q인가 그 말이야. 자, P랑 Q의 관계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not Q이면 P인 거지. 즉 not Q면 P다. 이것의 여기 참인 거지 지금. 자, 이것의 여기 참인데 이것을 혹시 대우로 바꾼다면 이렇게 가서 not P가 되겠고 얘는 뒤로 가서 부정이니까 Q. 요 말이 참인 거지. 요 말이 참이다 그러면 이것의 대우는 이거니까 요것이 참인 거야. 근데 요거랑 요것은 말이 같은 게 아니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not Q이면 P다. 요 말이 참이니까 이것의 역은 참이다 그 말이야. 역은 참인데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말이 참인 건데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랑 참 거짓이 같지만 역은 같은 게 아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같은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참이라고 할 수가 없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참인 명제를 모두 골라라. 기억, 이것만 참인 거다. 자, 다섯 번째. 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주고 전체 집합 이유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QR이라고 그림처럼 이렇게 포함관계가 그린 것 같다. 다음 중 보는 것을 골라라. 자, 이런 것도 진리 집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중요하니까. 자, 전체 볼게요. P가 있고 Q가 이렇게 있어요. Q가 있고 그 다음에 R이 이렇게 또 R이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이 옳은가 그런가 알아볼 때는 영역을 가지고 알아보는 게 좋아요. 영역을 숫자로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1번, 여기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5번, 6번 영역을 6개로 나누세요. 각 영역마다 번호를 매기세요. 자, 그래서 원소가 아니고 영역입니다. 영역 숫자.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저걸 다 알아보면 쉬운 거예요. 자, 이제 기억권. 먼저 R은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요 말이 참인가 그 말이에요. 요 말이 참인가. 요 말이 참이냐 그 말인데 이것은 이제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뭐야? R이라는 영역의 진리집합을 영역을 표시하면 R은 누굽니까? 3, 4번이지? 3, 4번. 딱 밑에다가 표시해보면 알아요. not P. not P는 P의 예집합. P가 이거야. 1, 2, 3. 그때 그것이 예집합이니까 4, 5, 6이겠지. 얘는 4, 5, 6 그 말이야. 여기 딱 보니까 뭐야? 요 녀석이 여기에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나 그 말이야. 부분집합이 되면 참인 거지. 자, 근데 부분집합이 3 때문에 안 되지. 3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말이야.
이것은 참이 아니다. 그죠? 자, 니은 똑같이 하면 돼요. not P이고 Q는 이 녀석은 not R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얘가 여기에 충분조건이다. 요 말이 참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요 말이 참인가. 이거 그대로 그냥 영역을 그대로 알아보면 돼요. 자, 먼저 P이고 Q. 자, 진리집합 P고 Q. P랑 Q. P랑 Q의 이고 Q랑 뭐야? 교집합이지. P랑 Q의 교집합은 그냥 P는 이거고 Q는 이건데 교집합은 2, 3번이지. 2, 3번이. 2, 3번인데 그 2, 3번 집합의 not이야. 2, 3번 집합의 여집합. 자, 그러니까 뭐야? 2, 3번의 여집합이니까 2, 3번 빼 나머지 1, 4, 5, 6이겠지. 1, 4, 5, 6 그 말이네. 영역으로 치면. not R의 여집합. R은 3, 4인데 그것의 여집합이 이렇게 1, 2, 5, 6이지. 얘는 1, 2, 5, 6입니다. 자, 그럼 얘가 부분집합이 이렇게 되는가 보는 거예요. 부분집합이 되는가. 자, 여기 1, 2, 5, 6인데 1, 4, 5, 6이니까 4번이 여기 없잖아요. 아, 그러면 부분집합이 안 되는 거지. 아, 옳지 않다 그 말이야. 이거. 자, 이번엔 Q이고 R. 자, Q이고 R. 여기랑 P 또는 Q. 여기랑 이것이 기한 충분조건이냐고. 요 말이 참이냐 그 말이네. 충분조건이냐 그 말이네. 이 말이 참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집합을 Q이고 R. 자, Q이면서 R. 그 말은 Q와 R의 교집합이지. 이거니까. 둘이 교집합은 다시 R이잖아요. 이거 3, 4번 영역을 말하지. 그 다음에 P 또는 Q. 자, P 또는 Q는 당연히 P랑 Q의 합집합이니까 또는이니까 1, 2, 3, 4, 5 전체를 말하더니 1, 2, 3, 4, 5 그 말이야. 봤더니 뭐야? 아, 이건 3, 4, 5, 얘는 1, 2, 3, 4, 5니까 부분집합이 이렇게 딱 되는 거지. 아, 이것은 충분조건이다. 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참이다. 참인 것은 지금 디귿밖에 없잖아요. 자, 이것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보면 알기 쉽게 딱 나옵니다. 이번엔 자, 전체법 위에 대해서 세조건 P과의 진리집합을 각각 P과이라고 하고 이런 관계가 주어질 때 감독 오는 거. 자, 이것은 이제 아까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쉬운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딱 조건식만 주어지는 거예요. 집합 연산식만이 이렇게 연산식을 주고 자기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쉽기 때문에 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를 그림을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좀 알아보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아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예. 똑같은 문제인데 벤 다이어그램을 안 주고 조건식으로 줬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 조건을 확인해 봐야지 무슨 말인가. 먼저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저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자, 먼저 이제 PQR, 집합이 3개잖아요. PQR이면 전체 집합에 P를 그리시고 또 Q도 그리고 R도 이렇게 교집합 생겨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저 녀석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일단은 저렇게 막 벤 다이어그램 나오면 막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항상 영역을 통해서 표현하세요.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생각하기가. 집합을 막 연산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영역을 표시해서 하면 무슨 말인가가 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단은 영역을 표시하려면 여기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4, 5, 6, 7, 8 8개 구간이니까 8개로 나눠서 세트로 나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그대로 대입해봐요. 무슨 말인가. P 교집합 R. 여기서 P 교집합 하면 P랑 R의 교집합이면 6, 7번이지. 아, 이걸 6, 7번을 말하고 Q 차집합 P. 자, 이게 Q야, Q. Q에서 P를 차집합하면 이쪽이 말이죠. 2번, 5번을 말하지. 아, 2번, 5번 그 말이야. 차집합인. 차집합 반영하면 여기를 말한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랬을 때, 자, 그렇다면 이걸 합집합이잖아요. 이걸 다 합했다 그 말이니까 2, 5, 6, 7 그 말이야. 합집합. 근데 이걸 다 합했더니 공집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 합한 게 공집합이다. 뭔 뜻이야? 아, 거기에 원소가 없다 그 소리지.
2번, 5번, 6번, 7번에는 원소가 없다. 아, 여기 원소 없다. 5번도 없다. 6번도 없고 7번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쟤들 원소가 없으면 다 없애버리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저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해석을 보면 무슨 말이야? 이쪽에 원소가 없으니까 Q라는 것은 원소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보면 Q는 뭐야? 여기가 Q잖아. Q는 이게 Q구나 그 말. 얘가 지금 Q다 그 말이죠. 알겠죠? 근데 Q는 뭐야? P 속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Q는 P 속에 들어있다는 그림이지? 아, 그리고 R하고 P 사이에는 여기에 원소가 없잖아요. 지금. 이 교집합에 원소가 없죠? 여기 Q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이 없다. 아, P랑 R은 교집합이 없이 떨어져 있는 집합이구나 그 말이야. 그리고 Q는 P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고. 아, 그래서 저 녀석을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좀 다시 그리면 이런 말 하겠죠. 자, 여기 P가 있어요. P. 근데 Q가 P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속에 Q가, P를 좀 더 크게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그립시다, 그냥. 이 속에 이렇게 Q가 들어있다, 이렇게. 그리고 P랑 R은 교집합이 없다. P가 여기니까 R은 좀 다른 쪽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이런 식의 어떤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저 녀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집합으로 주어지거나 그러면 집합을 좀 정리한 다음에 간단하게 이런 상황을 좀 인식을 해야 돼. 이런 다음에 이제 저기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not Q와 R의 관계인데 저거는 충분조건, not Q가 충분조건이야 그 말이. 얘가 충분조건이면 이 말이 참인가 알아보는 거지. 자, 이 말이 참인가 알아보는 것은 영역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얘도. 자, 영역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봅시다. 아무렇게나. 자, 대입해봐요. not Q. Q의 여집합, Q가 1번이야. 그것의 여집합은 2, 3, 4죠. Q의 여집합 2, 3, 4가 뭐냐? R은 3번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녀석이 여기 이렇게 요 말이 참이가 그 말이면 부분집합이 이렇게 성립하는가 그 말이겠지. 자, 이렇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성립하는 거지. 이건 아닌 거지. 기억은 옳지 않다 그 말이야. 자, not P는 R에 대한 필요 조건이냐. 얘가 필요 조건이냐 그 말은 요 말이 참이냐 또 그 말이지. 자, 영역을 또 알아보면 돼. not P. not P는 뭐야? P가 이거니까 not P는 P의 여집합 3, 4를 말하지. 3, 4번 영역 그 말이야. R이라는 것은 3번 그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3, 4번이고 3번이니까 요렇게 부분집합이 성립하지. 참이죠. 이거 참이니까 맞다 그 말이야. 요 녀석이 참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Q 또는 R, Q 또는 R 이런 말이고요. 그 녀석은 P이고 R. 이거 그냥 필요조건이다. 얘가 필요조건이냐 그 말은 요 말이 참이냐 그 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영역으로 Q 또는 R, Q랑 R의 합집합이지 이것은. Q랑 R의 합집합. 자, Q는 1번이고 R은 3번이야. 1번, 3번의 합집합이니까 1번, 3번이거든요. 자, P이고 R. 그거 뭡니까? P랑 R의 교집합. 이거라는 건 교집합이지. 교집합인데 둘이 교집합 없으니까 이거 공집합 그러면 되는 거지. 공집합이고 여기는 1, 3이니까 자, 이쪽이 말이 참이냐 그 말은 부분집합이 성립하느냐 그 말인 거니까 이거 성립한다. 참 그 말이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여기서 성립한다. 오는 것은 니은, 디귿 되겠네요. 이렇게 벤다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출발해. 자, 충분조건. 자, 충분조건, 필요조건에서 이런 거 정말 핵심적인 기본 문제예요. 아마 시험에 거의 한 번은 어느 학교 시험이든지 이런 종류의 문제를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한번 요것만 정확히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X가 실수일 때 세 조건이 P는 A 이하다, Q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있고요. R은 절대값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란히 P 귀한 필요조건이 되라. A의 최대값을 좀 이렇게 무슨 조건이 되라 써놨잖아요. 이것은 좀 수직선에 좀 표시를 해 가면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R은 절대값이니까 저걸 좀 먼저 풀어주는 게 먼저겠지. 자, R에 대해서 먼저 푼 다음에 자, 절대값이니까 X 빼기는 오른쪽에 3. 자, 이렇게 쓰면 오른쪽에 3, 왼쪽에 마이너스 3을 쓰는 거라겠어요. 자, R은 이거랑 같은 거야. 이거 좀 정리해주면 다 2씩 보태면 여기 2 보태면 2 보태고 여기는 2 보태면 없어지고 2 보태면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5. 자, 이것이 바로 R의 범위야. R 이겁니다. 이것은 수직선의 확실한 영역이니까. 자, 수의 범위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수직선을 가지고 좀 알아보는 게 알기가 쉽다겠어요. 수직선을 좀 옮겨 그리자 그 말이야.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잡고 5를 이 정도 잡아주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 녀석이 이제 진리집합이니까 라지 R로 표현할 거고 등호는 없죠. 등호가 없으니까 요거 그 말은 얘가 라지 R. 자, 이 녀석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미지수니까 표시는 할 수 없고요. 자, 일단 잠깐 놔두고 저 말을 이제 적용해 보는 겁니다. 먼저 나달이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 그랬어. 자, 첫 번째 R이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 말은 요 말이 참이다 그 말이지. 요 말이 참이 되도록 해라 그 말이야. 요 말이 참이 되도록 하는데 화살표 방향이 좀 이쪽이라서 좀 바꿔서 쓰면 P면 not R이다. 자, 저 말이 참이 되도록 해줘라 그 말이죠. 지금 이 말이 참이 되도록 해라. 그렇죠? 이 말이 참인데 나달. 자, 나달이라는 말이 쓰였지. 이것은 R이잖아요. 그러면 나달을 여기다 써본다면 나달은 여기서 좀 다시 쓸까요? 좀 지저분하니까. 자, 나달은 이것의 여집합이지. 이것의 여집합이니까 마이너스라고 이 사이 그럼 이 바깥에 이쪽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보다 작은 수들인데 작은 수인데 얘가 뻥 뚫려 있으니까 여집합은 마이너스 1도 포함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과 같거나 작다 이렇게 쓰는 거지. 요거 지금 R의 여집합이거든요. 이쪽도 있는 거지. 5보다 크다도 있는 거지. R의 여집합이 5보다 크다인데 여기도 뻥 뚫려 있으니까 또 점 찍어서 5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요 녀석이 지금 R의 여집합이다 그 말이야. 나달이다 그 말이야. 나달을 표시했어요. 저것의 여집합, R의 여집합. 자, 그러면 P면 나달이다. 이 말이 성립해라 그 말이야. 이 말이 참이다. 그러면 이게 참이니까 P가 여기 나달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진리집합이. 자, 근데 P는 누굽니까? A와 같거나 작다야. A와 같거나 작다니까 기본적으로 뭐야?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A가 있다면 이렇게 생긴 거. 같거나 작으니까. 이렇게 생긴 게 P인데 그 녀석이 여기에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A의 위치가 어디가 있어야 되는가? 자, A 움직이면서 A가 만약 여기가 되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간다면 여기에 숫자들이 생겨서 나달 R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 못 되겠지. 이렇게 가면 부분집합이 안 되겠다 그 말. 만약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도 부분집합이 안 되는 거지. 그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A라는 것의 위치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 그러면 여기에 A가 있으면 되겠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가게 되니까 P가 이렇게 가잖아요. P가 이렇게 가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그 말이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근데 P라는 건 지금 뭐야? 같거나 작으니까 이렇게 까맣게 찔린 거지. 이렇게. 자, 이게 P.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근데 A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기본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같으면 어떠냐? 자, 마이너스하고 같다는 게 이 녀석이 일로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왔을 때도 둘 다 까맣게 칠해져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 되는 거지. 그때는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그래요. 마이너스하고 같아져도 상관없다. 맞죠? 요런 게 A의 범위야.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렇게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한다. A는 이거 이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의 최대값은 지금 A가 마이너스 1인 거지, 지금 최대값이. 근데 이 녀석을 라지 M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이다. 라지 M이 마이너스이다. 그 소리죠 지금. 그래서 이 라지 M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쉽게 하나 생겼거든요. 수가 하나 생겼고. 자, 이번에 두 번째 말이 R이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자, R이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되라고 말이 요 말이 참 그 말이지. R이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자 이렇게 되라고 말이야. 요 말이 참이 되라. 그러면 not Q란 말이 있으니까 not Q라는 건 뭡니까? 자, 여러분 지금 Q가 B보다 크다야. B보다 크다의 이어집합이야. not Q니까. 그러면 이것의 이어집합은 X가 B보다 작다와 등호까지 포함한 거지. 그래서 이것은 X가 B와 같거나 작다. 요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이 not Q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R이 not Q의 부분집합이 돼야 참인 거야. R이. 근데 R은 이거잖아, 지금. R이 이거야. 여기 이제 뻥 뚫려 있고요.
근데 저 녀석이 여기에 부분집합이 돼야 돼. 그러면 B의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되는가? 자, 이게 부분집합인데 B는 지금 누구와 각을 작으니까 뭐야? B가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지. B가. 자, 이게 지금 R인 거잖아요. 아니, 낮 Q잖아요. 자, 지금 R은 이거고요. 이게 지금 뭐야? R은 이거고, 낮 Q 말이지. 낮 Q가 지금 이건 거지. 낮 Q가 이렇게 가는 거야, 낮 Q가. 이렇게 가는 녀석이, 이 녀석을 포함해야 되겠지. 네. B가 이쪽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간다. 이게 낮 Q, Q의 여집합이라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딱 포함이 되니까, 이 말이 참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네. B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지, B가. 여기 있어도 부분집합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R이 부분집합이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 말. 그 말이 B가 5보다 여기 크다 그 말인데 좀 바꿨으면 이렇게 그 말. B가 5보다 오른쪽 그 말이야. B가 5보다 크다. 여기 크다 그 말이야. B를 왼쪽에 써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등호를 넣어도 되나고 검토하겠어. 얘는 B도 포함하는 거지. 얘는 뻥 뚫어져 있죠. 둘이 같다는 것은 이 녀석이 이렇게 와도 되는가 그 말이야. 얘는 까맣게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분집합 되는 거지. 그러면 등호도 된다. 즉 B가 5 이상이다. 5 이상이다. 자, 이런 말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런 말 됐으니까 B의 최소값이 5 그러는 거네. 저렇게 되돌아가는 상수 B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한다. 최소값이 B가 5야 5. 자, 요 5를 스몰 m이라고 한다. 그렇죠? 스몰 m 값은 5다. 그 말이야. 이런 말 생겼어요. 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m 더하기 m의 값이니까 m 더하기 m은 m 더하기 m. 자, 둘이 더한 값이겠지. 4 되면 되겠네. 이것이 답이 되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필요 조건, 중부 조건인데 오늘 공부했던 이런 내용 중심으로 아마 시험 문제에서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공부만 좀 정확히 해주셔도 여기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면 아마 거의 충분히 다 맞춰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